2020년 3월 28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코비드-19 팬데믹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21세 메리 콜린스는 절친 켈리 라베리가 초대하여 그녀의 집에서 저녁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이틀 후 메리의 할머니는 그녀와 연락이 되지 않았고 어디를 찾아봐도 아무런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4월 4일 켈리 아파트를 조사하던 중 침실 매트리스 안에서 발견된 것은 당시 가장 경험이 많은 형사인 게스킨도 몸서리치게 만들었습니다. 메리 산티나 콜린스는 1959년 7월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태어난 특별한 소녀입니다. 메리가 특별하다고 불리는 이유는 메리가 3살 때 22번 염색체의 작은 부분이 결손되어 발생하는 흔한 유전 질환인 디조지 증후군이라고도 알려진 22P 결핍 증후군 진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운 증후군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 질병으로 인해 메리는 발달 지연과 인지 장애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운명은 매우 가혹했습니다. 어느 운명의 밤에 조셉과 올가는 자신들의 집에서 잔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이 잔혹한 살인 사건은 모든 2013년 9월 22일 밤 조셉과 올가 콘넬은 올가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한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조셉의 어머니 미키 켈러는 경찰에게 두 사람이 조셉의 여동생 켈리 코넬과 재산 분쟁으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어 15세가 되었을 때에도 메리의 인지 능력은 여전히 10세 어린이와 같았습니다. 그녀는 조금 더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운전을 할 수 없었고 독립적으로 살았으며 자신의 위치에 대해 쉽게 혼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여전히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녀의 할머니인 미아 알더만은 항상 메리의 곁에서 그녀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또한 미아 부인은 자신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통화 공유 패키지에 가입하여 위험에 처할 때마다 가족이 신속하게 그녀를 찾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볼 때 그녀의 사랑은 메리가 병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자신의 개성을 당당하게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조슈아는 크리스토퍼의 제안을 받아들인 후 아론과 벤슨에게 연락했다고 자백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조셉과 그의 여동생 켈리 사이에 다이아몬드 반지 때문에 불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점을 이용해 자신의 살인 음모를 은폐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면서 크리스토퍼의 동기가 명확해졌습니다. 이성과 끝없는 탐욕에 눈이 멀어버린 크리스토퍼는 코넬 가족을 제거하여 거의 100만 달러에 달하는 생명보험금을 차지하기 위해 잔인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2020년 3월 4일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첫 번째 코로나19 사례가 발생한 후 전국적으로 사례 수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3월 28일 전염병으로 인한 스트레스 속에서 켈리는 마리의 집으로 유버를 불러 그녀를 노대에 있는 그녀의 아파트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미아 부인은 걱정이 되어 메리를 말리려고 했지만 여전히 매우 신이 나서 가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아마도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는 크리스토퍼의 불안정한 재정 상태가 그를 잔인한 음모로 내몰았다는 점일 것입니다. 게다가 조셉 코넬과 크리스토퍼의 모기지 보험 정책은 둘 중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사람이 100만 달러의 보험금을 받는다는 계약 조항이 있어 크리스토퍼가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를 더욱 부추겼습니다. 결국 2016년 4월 배심원단은 크리스토퍼 리버스와 그의 공범들에 대한 모든 증거와 논쟁을 들은 후 그들 크리스토퍼 리버스와 그의 공범들에 대한 재판은 인간의 마음속 어두운 면에 대한 경종을 울렸습니다. 탐욕과 배신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또한 휴대폰 위치를 토대로 켈리의 아파트를 찾았으나 켈리와 라비 모두 메리가 다른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오전 11시쯤 떠난 것을 확인했다. 미아 부인은 메리가 전화기 없이는 아파트를 떠날 위험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켈리는 누군가를 찾기 위해 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메리가 켈리와 그녀의 친구 라비에게 확실히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믿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에게 전화하지 않고는 어디에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911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실종자 신고를 접수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경찰은 즉각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녀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직장에서 돌아오던 메리의 어머니 카세이델 펫소에게만 전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켈리의 아파트 문 앞에 서서 누군가를 위해 소리를 지르며 밤낮으로 그녀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엄마와 아이에게 떠나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이 와서 집에 가서 소식을 기다리라고 조언할 때까지 두 사람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아를 대신하여
실종자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수사하도록 형사에게 맡겼습니다. 2020년 3월 31일 게스킨 형사는 미아의 가족에게 연락해 수색 결과 아무런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수색 영장이 없어 켈리의 아파트와 주변 보안 카메라 구역을 확인할 수 없다고 알렸습니다. 2020년 4월 1일 메리의 친척들은 수사에서 점점 희망을 잃었습니다. 미아가 설명을 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메리가 독립된 삶을 찾기 위해 도망치는 평범한 21세 남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병, 지역사회는 전단지를 배포하고 수색을 위해 사냥개를 고용하고 소식을 전파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미아 부인은 자신이 아직 켈리의 아파트에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도움 요청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메리가 실종된 지 5일 후 목격자는 경찰서에 2번 전화를 걸어 제임스 살레르노가 켈리, 라비와 함께 메리를 공격하고 그녀의 시신을 매트리스에 가두었다고 자랑했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종료되며 나중에 처리됩니다. 이 증언을 토대로 게스킨 형사는 켈리의 아파트를 수색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집안의 방과 옷장을 확인하고 매트리스도 들어올렸지만 수사는 또다시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 4월 4일 또 다른 목격자는 마리가 아직 아파트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과 메리의 친척들은 보안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의 전무이색에 연락했습니다. 저장기간 만료로 인해 일부 영상이 삭제되었는데 다행히 2020년 3월 31일 영상은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메리 가족이 처음부터 예상했던 대로 메리가 아파트를 떠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즉시 수색 영장을 가지고 라비팜과 켈리의 아파트로 다시 돌아왔고 침실 매트리스에 아주 교묘하게 숨겨져 있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매트리스를 반으로 자르기 시작했고 메리의 시신은 두꺼운 매트리스 아래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지난주 동안 이 부분은 마리아의 시체에서 생활하고 잠을 잤다는 뜻입니다. 켈리와 라비는 그날 저녁 체포돼 4월 5일 새벽까지 경찰의 신문을 받았다. 레비와 켈리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은 마리를 3인 파티에 초대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리를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켈리는 친구의 이름으로 메리를 자신의 아파트로 초대했습니다. 메리가 도착하자마자 부부는 메리의 음료수에 샤낙스바를 넣어 약을 먹였습니다. 샤낙스는 불안과 공황 장애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다 복용하면 일시적으로 감각이나 의식이 상실됩니다. 그들은 메리를 욕조에 가두고 칼을 사용해 그녀를 공격했습니다. 현장 보고에 따르면 메리의 몸에는 적어도 133개의 자상이 있었습니다. 부부는 제임스 살레르노에게 시신 처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메리의 시신을 쓰레기 봉투에 단단히 감싼 뒤 비누와 주방 세제를 부어 바닥에 묻은 피를 닦아낸 뒤 샤워젤을 사용해 덮었다. 냄새가 덜해요. 마지막으로 매트리스의 스프링을 제거하고 그 안에 메리의 몸을 넣습니다. They tortured her and just let her bleed to death and die, and then they just put her in their mattress, and we're hoping to dispose of the mattress with her body in there. 마리는 미아가 처음으로 수색하러 왔을 때부터 그 매트리스에 누워 있었고 각힌 형사가 수색을 이어갔습니다. 켈리 레이버리와 레비팜은 납치, 1급 살인, 시체 은닉 혐의로 기소되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임스 살레르노는 폭행, 1급 살인, 시신 은닉 혐의로 기소됐으며 공동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2022년 6월 30일 켈리 레이버리는 2급 살인, 1급 납치, 시체 은닉 혐의에 대한 탄원 합의를 수락했습니다. 그 대가로 그녀는 20부 3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예상 석방일은 2047년 6월 29일이었다. 2023년 1월 12일 메리 가족의 항해도 불구하고 거의 3년 동안 구금된 후 제임스 살레르노는 보석금 $250,000를 내고 석방되었습니다. 21세 소녀 메리 산티나 콜린스는 비극적으로 샬럿시에서 살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역사상 가장 잔인한 살인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컬린스 가족은 메리스 보이스라는 옹호 단체를 만들어 장애가 있는 실종자 및 취약한 성인을 위한 전담 경보 시스템을 포함하여 메리와 같은 사람들을 위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